조계양 작가의 이야기 채널 민들레 우주선입니다. 오늘은 성종 임금과 숫장수 총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종 임금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아주 신누런 용이 숭례문, 그러니까 지금 남대문으로 아주 썩 들어서더랍니다. 그 용의 이마에는 이석, 성시이 돌석, 이석이라는 이름이 뚜렷하게 써 있었습니다. 잠을 깬 성종 임금이 곧장 당직하고 있던 내시를 불렀습니다. 지금 시간대가 어찌 되는가? 네, 이른 새벽이라 곧 하루종일 울릴 것이옵니다. 하루종이란 지금으로 말하자면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하는 걸 알려주는 그런 종입니다. 그러면 어서 당직 사령을 불러들여라. 성종은 마치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서둘러 분부했습니다. 당직 사령이 들어오자 성종은 뜻밖의 일을 또 명령했습니다. 지금 바로 숭례문에 가서 문 열기를 기다렸다가 누가 되었든 상관 말고 맨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을 그대의 집에 잠시 데려다 두고 다시 보고를 하여라. 당직 사령은 영문을 몰라 얼떨떨했지만 임금의 명대로 급히 숭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조금 있으려니 때가 되어 문이 열리고 숯가마니를 진 어떤 총각이 어슬렁 들어왔습니다. 당직 사령이 다짜고짜 총각을 자기 집으로 끌고 가자 초라한 옷을 입고 약간 굼떠 보이는 이 총각은 죄도 없이 자기가 잡혀가는 줄 알고 그저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아직 까닭은 알 수 없지만 임금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그렇지만 결코 너를 해치시진 않을 것 같으니 자관 안심하고 기다려라. 당직 사령은 이렇게 일러놓고 다시 대궐에 들어가 성종에게 보고하자 또 다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총각에게 선비 차림의 의관을 갈아입히고 며칠 후에 있을 큰 그 과거장에 들여보낼 채비를 해라. 당직 사령은 너무도 뜻밖의 명령이라 영문을 몰랐지만 감히 묻지는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윽고 과거날 아침 훌륭한 의관에다 과거 볼 채비까지 갖춘 총각은 더 한층 겁을 먹고 쩔쩔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간신히 통감책밖에 떼지 못한 숫장수더러 과거를 보라 하시다니요. 그렇다. 어쨌든 임금님의 명령이시니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는 무슨 곡절이 있을 게다. 자관 한번 구경하는 셈치고 들어가 보아라. 억지로 과거터에 들어간 총각은 수많은 선비 틈에 끼어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나도 아는 게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만 자꾸 흐르고 흘러 얼마쯤 지났을까요? 글을 써서 제출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무 그늘에 편히 앉아서 바람을 쐬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그중 한 노인이 아까부터 수장수 그 총각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 노인과 총각의 눈이 마주치자 성큼성큼 노인이 걸어왔습니다. 자네 혹시 이름이 이 돌 아닌가? 노인의 말에 총각은 아직도 정신이 멍한 때라서 말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바싹 다가와서 반색을 하면서 하는 말이 어이구 과연서 그렇구나. 자네가 살아있었네. 자네는 모르겠지만 나는 자네의 선친과 어렸을 적부터 글친구였다네. 아무해 아무달에 돌림병이 생겨서 자네 부모와 온 식구가 모두 다 목숨을 잃고 그때 자넨 5살이었지. 유모에 이끌려서 어디론지 갔다는 소문만 들었네. 근데 이렇게 자네를 다시 만날 줄이야. 정말이지 꿈만 같네. 꿈만 같아. 노인은 눈물이 글썽하여 말을 마치더니 총각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자네 정녕 이 아무개의 아들이지. 네, 틀림없는 이 돌입니다. 총각도 몹시 반가워하며 머리를 공손히 숙였습니다. 참 이렇게 신기한 일이 겹으로 생기다니. 옛날 자네 선친과 내가 함께 지은 글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지만
오늘 과거 글제목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나는 내가 지은 것을 그대로 베껴서 일찌감치 제출하고 지금 막 자네 선친이 같은 제목 글귀를 그 뜻깊게 그냥 되새기고 있던 참일세. 그러다가 자네를 만났으니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네. 한동안 자기 얘기에 열중하던 노인은 그제서야 도리에게 그래, 자네는 왜 여태 글을 써 바치지 않고 있나? 하고 물었습니다. 예, 원래 저는 과거를 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님의 명령이라며 강제로 저를 들여보내서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돌이 난처한 자기 상황을 얘기하자 듣고 있던 노인도 무슨 생각을 한 것인지 그렇다면 이왕 들어왔으니 이것을 보고 그대로 베껴서 바치게나 아까 말한 대로 자네 선친께서 바로 오늘의 이 글재로 지은 것인데 마침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것도 무슨 인연인가 하네. 노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품에 넣었던 글바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 돌은 어쩐지 죄 짓는 것 같았지만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글이니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 글을 그대로 베껴서 제출했습니다. 이때 돌이란 이름을 돌석자로 적어 이석이라고 적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급제자의 방이 나 붙었습니다. 이 석이 무심코 보니 맨 위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석은 아버지의 글로 장원급제를 한 것입니다. 장원급제한 이석은 곧 성종 임금 앞에 불려 들어갔습니다. 이에 앞서 성종 임금은 꿈에 나타난 용의 일로 이석을 과거장에 덮어놓고 들여보냈지만 한편으론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명은 이돌, 즉 꿈에 본 이석과 같았으나 알고 보니 무식한 숫장수 총각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만큼 이석이 장원을 급제한 일은 성종 임금으로서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글은 정녕 그대가 지었는가? 성종이 엄숙한 어투로 물었습니다. 실제로 이석의 문장이 너무나 훌륭해서 의심이 컸던 것이죠. 이석은 사실을 숨기지 않고 죄다 그대로 고하고 황송해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종은 고개만 커다랗게 끄덕이더니 그 노인을 어서 찾아 함께 데리고 오라는 분부를 내렸습니다. 그 노인이 관원들에 이끌려 들어오자 성종은 온화한 낯으로 노인을 위로한 다음 그대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제 그대에게 서관을 마련해 줄 터이니 오늘부터라도 이석을 맡아서 충분히 글 공부를 시키도록 하라. 그리고 이석의 장원급제는 장래 제 힘으로 다시 과거를 보아 얻을 때까지 보류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그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석으로 하여금 오늘의 영예를 되찾도록 힘써 가르치기 바라노라. 성종은 이렇게 분부를 했습니다. 이리하여 노인은 나라의 월급을 받으면서 이석의 단 한 사람만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석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원래 글하는 집안의 자손이어서 그랬는지 재주 또한 비상해서 몇 해 지나지 않아 정말로 과거에 합격을 했답니다. 뭐 장원급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위 성적으로 급제를 해서 곧 벼슬을 얻고 차츰 참판까지 그 벼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종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라 안에 파묻힌 인재를 찾아내서 제각기 알맞은 벼슬로 그 재주를 펴게 했는데 이 석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